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앞선 1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많은 전략들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유로 FX와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상담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아주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앞서선 상승세 여전히 탄력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선 돌파와 동시에 2,706포인트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2,706.25포인트로 0.40%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6,920.50포인트로 0.3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밀리고 있는 지금 부분인데요. 1.19470달러로 0.5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22달러까지 터치한 이후에 또 밀리면서 1,320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1,319.5달러 선으로 0.51%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71달러 초반대에서 71달러가 이탈된 이후에 70.82까지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0.59%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70.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하락한 이후에 좀 소폭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거의 한 반절 정도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92.61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에 대해서 같은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1달러 초반대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더욱더 가격대가 빠지면서 70달러 후반대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앞서서 1부에선 지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봐드렸고 2부에서는 유로 FX와 크루드오일, 골드 순서대로 함께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죠.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유로 FX인데요. 자, 일단 앞서서 달러 인덱스도 말씀을 드렸고 유로가 빠지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달러대를 회복은 했지만 추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다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그리고 박나경 캐스터까지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오늘 1.19달러까지 회복하면 상승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마스터님. 지금 업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한다는 거는 어저께 그 톡스타 방송에서 마침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오늘 일단 하락할 거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유로가 일단은 상승을 할 거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대는 조정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반등 구간이다. 근데 그대로 지금 일단은 오늘 나와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일단 그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유로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사실상 딱 바닥 그 지지 자리에서 지금 오른 거고, 일단은 뭐 유로만 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딱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같이 봤을 때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유로 같은 경우는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뭐 계속 그 신세계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상승을 얘기했었었고, 이제는 큰 파동이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월봉으로 봤었을 때도 사실상 거의 쌍바닥 라인이에요. 그 전에 저점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 지금 반등이 지금 처음으로 거의 지금 사실상 그냥 뭐 주구장창 떨어졌죠. 뭐 중간중간에 양봉이 보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색이 5일 이평선이거든요. 거기를 봉으로 넘어온 게 없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넘어왔죠. 오늘 좀 넘어왔죠. 그 종가로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밀려서 끝나느냐 아니면은 뭐 조금 들어 올려서 끝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오늘 그 양봉을 봤었을 때 지금 일단 5일선을 일단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지금 저는 지금 상승이라고 해서 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지금 상승을 이미 좀 크게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내일까지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더 밀리더라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저는 업을 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매도를 진입하기에는 좀 약간 너무 바닥인 위치이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도 사실상 유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우리가 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승이라고 일단 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최소한도로 내일까지 해서 들어 올리는 구간대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금 또 지지를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사실상 그동안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 드디어 그 10일 이평선에서 딱 거기서 지지하고 지금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떨어졌다 다시 오를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겁니다. 좀 쉬어가는 거죠. 예. 쉬어가는 사이에 유로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일단 목표를 봤었을 때는 1.19580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오를 수 있고요. 거기까지. 그리고 뭐 내일 이후에 뭐 다음 주까지 해서 봤었을 때는 월봉으로 좀 봐야 돼요. 네. 월봉 봤었을 때 일단 1.2 정도까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2 돌파 정도까지 좀 하지 않을까. 일봉에서는 1.2 여기까지거든요. 충분히 이 정도의 파동이 직선으로 나왔는데 충분히 1.2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하락 파동이었거든요. 자, 하락 파동이든 상승 파동이든 굉장히 급하게 일단은 길게 그리고 강하게 준 파동은 반등이든 조정도 세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상승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뭐 전략뿐만 아니라 일단 이번 주와 내일장의 전략도 일단 상승 쪽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워낙 지금은 이 전까지 내려온 가격대가 워낙 좀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의 매도적인 전략보다 이제 매수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좀 길게 바라보면 1.2달러까지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아니 모두들 업을 들어오셨는데 제가 좀 다운을 들었잖아요. 저의 이 다운 의미는 추가 상승은 없고 여기서 좀 더 눌리고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좀 다운을 들어오셨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오늘의 좀 눌림 자리라고나 할까요? 일단 어느 자리까지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되시나요? 유로가 이제 조정, 네. 내려가는 네, 조정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내려가는 자리는 좀 뭐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다면 네. 1.19 220 정도? 네. 네. 1.1920 정도. 네. 뭐 만약에 좀 약간 거기까지 못 오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9270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11920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네. 굉장히 적절한 매수 자리, 또 안정적인 매수 자리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크게 꺾고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꺾고 내려가기에는 뭐 일단 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에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은 좋은 뭐 매수 가격 잡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일단 1.19270과 20까지는 좀 매수적인 좀 순차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업에 대한 의견 들으셨어요? 네, 네. 그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밀렸네요. 지난주보다는 살짝. 근데 밀렸는데 이제 업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나오긴 했는데 일단 오늘 시세는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이제 쉽진 않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일주일뷰로 보면 업인데 업은 이제 그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때문에 이제 달러가 이제 꺾일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유로화는 업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또 똑같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럽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017년 2분기 이후로는 계속 상승세는 맞거든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상승세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 못 해가지고 밀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유럽 경기 지표가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유럽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계속 지금 이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유로화가 계속 고가권에 있었어요.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수출이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유로화가 밀리면은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되는 면이다. 해소되는 부분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유로화가 빠르게 올라갈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상승세가 이제 완전히 좀 꺾이는 부분이 필요한데 달러가 좀 빠지긴 빠집니다만 급격하게 쭉 빠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가 상승을 지지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로화도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는 이제 달러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화는 올라가고 달러는 밀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 정책이기 때문에 이 약달러 정책이 다시 또 나타나면 분명히 밀릴 거거든요. 그리고 ECB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6월 달 ECB가 문구 수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유로화가 또 반등할 만한 탄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알고 6월 달에는 문구 수정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5월 정도에서 5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유로화가 반등하는 국면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달러 인덱스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 연계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같은 업에 대한 의견인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달러는요, 지금 달러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이 달러 랠리가 국채금리가 아무래도 소폭 약간 하락을 하고, 또 미국의 그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면서 약간의 그 상승 랠리를 멈추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달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국채금리가 또 심리 주요 지수죠. 3%였는데, 이 부분을 약간 하회하면서 이 3주간의 긴 달러 강세를 약간 스탑을 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약세는요, 상대적으로 유럽을 4달 반 동안의 하락에서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이란 핵협정 탈퇴로 인해서 이번 주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서로 간의 긴장 상태에 투자자들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들어와 있고요. 또 시장은 이제는 이제 금리 쪽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코메르츠뱅크의 한 유로 FX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도 이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은 그래도 좀 편안한 분위기다. 그렇게 크게 요동치는 것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금리의 이런 다양성이 아무래도 달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뱅크 한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의견은 달러가 재반등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또 유럽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당연히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줬는데 이 달러가 약세되면 달러 시장도 같이 요동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은 계속해서 단기간에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유로가 약간 소폭의 상승을 또 이어가면서 영국 파운드에 관한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에 따라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지금 이탈리아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탈리아가 2달째 지금 무정부 상태에 약간의 정치적인 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탈리아가 유럽의 그 세 번째로 큰 경제 지대로서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시장 혼란이 또 유로와 또 유럽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에 대한 상승 의견 함께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료 FX 통화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문자와 유튜브로도 통화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좀 접수가 돼서 바로 좀 상담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살펴드릴 문자는요, 끝자리 054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마스터님, 유로 해지 계좌로 1.1915달러의 매수, 그리고 다른 일단 계약으로는 1.1882달러의 매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계좌에 대한, 두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해지 계좌로 한 계좌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매수로 하신 것 같고, 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로 좀 두 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다시 한번 좀 설명, 저희가 지금 상담 내용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일단 하나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해지는 같은 일단은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네. 해지를 이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상대적인 종목으로 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1.19150 정도 매수를 하셨고, 그죠? 대략적으로 가격이. 네. 그 다음에 하나 매도를 한 거는 1.188? 예, 그죠? 제 차례 잘 안 보이는데, 네. 뭐 그쯤, 지금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거의 매도를 일단 바닥에서 지금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매수를 그래도 일단 조금,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게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해지 개념보다는 하나를 일단은 청산해야 되는 개념이고, 매수는 잘 잡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매도 진입을 먼저 했는데, 보니까 이거 아마 방송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좀 날 때 2주 전에 이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매도를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유로가 이제 뭐 반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매수를 빨리 잡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방향은 여기서 반등이 더 올 거라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일단 지금 그 기존의 매도분을 손절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이건 해지가 아니라 방향성을 일단 잘못 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른 계좌로 지금 일단 매수를 지금 진입을 그래도 빨리, 원래는 이런 거죠. 기존 거를 일단은, 매도분을 일단은 뭐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탔었으면은, 뭐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이 매도 된 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쪽에서는 이제 매수를 이제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거긴 하지만, 기존의 그 매도분을 일단은
뭐 청산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매수 지금 진입한 것들 그대로 끌고 가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이즈도 그 가면 계속 이 손실이 약간의 손실이긴 하지만 이 손실이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시점에 한쪽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둘 다 지금 청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매수 매도를 잡으면 이 간격이 계속 손실분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지 간에. 그러면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둘 다 동시에 털든 아니면 이후에 가서 동시에 청산을 하든 어차피 손실분은 똑같으니까 예, 뭐 그렇게 일단은 손실을 제한적으로 나는 그냥 이 정도 손실 일정은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러면 이 정도 손실을 본 건 그래도 내가 잘했어.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아까 저희 의견이 그래도 상승 그 유로에 대한 이제 좀 더 반등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리셔서 매도는 일단 청산을 하시고 좀 더 만약에 여기서 유로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이제 지금 그 매도분에 의한 손실을 이제 커버하면서 거의 이제 제로 상태로 가겠죠. 예. 뭐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은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같은 월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만약 해지라든지 그렇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월물로 다르게 좀 포지션을 가져가셨을 수도 있는데 같은 월물로 좀 보여집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고 한쪽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대로 점점 끌고 가셔도 똑같은 그런 손실과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매도로 들어간 포지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수에 대한 부분 목표가 또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 질문을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파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 주셔서 함께 묶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문자로는 끝자리 260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좀 올려주신 두 분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마스터님, 오늘 파운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고 그리고 유튜브로는 영국 파운드와의 단기와 그리고 장기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일단 두 분께서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오늘의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좀 결과가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로 나왔고요. 자, 지금 현재 브리티시 파운드 현재 부근에서 먼저 시세를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로랑 이전까지 좀 같은 흐름을 이어갔었다가 오늘 장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1.3500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0.51%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포지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단기와 지금 장기에 대한 전망도 함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유로는 봐드렸고 파운드가 오늘 또 영란은행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장만 따지면 파운드는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장세예요, 지금. 일단 유로는 지금 양봉으로 일단은 유지가 되면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제 그저께 그 5일선을 돌파를 해줬죠. 근데 그대로 밀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드는 반등을 미리 벌써 좀 한 발 앞서서 준 케이스가 됩니다. 유로보다는 이미 적절한 반등이 한 4일간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일단 그 봉 4개를 주면서 박스장을 만들었어요. 자,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지금 1.3612 그 다음에 박스 하단 1.3511 이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박스장을 움직이면서 일단 반등 구간을 줬다가 다시 오늘 들어 올렸는데 그대로 지금 박스 상단 부딪히면서 지금 이평선을 오늘 처음 터치를 했죠. 그 이평선이 지금 11 이평선. 예, 그동안에 터치를 못했어요. 오늘 터치하고 그대로 지금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것만 이제 가서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가늠이 안 되지만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는 지금 저번 주 지금 일단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등을 일단 이번 주 지금 윗꼬리를 적절하게 준 상황입니다. 이 정도 그 사이즈는. 그래서 봉이
더 크게 나와야 되죠, 지금은. 이제 봉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다면 쭉 내려왔었을 때는, 여기는 전 더 내려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려왔을 구간이 1.345 정도, 예, 그 정도 일단은, 더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좀 더 내려온다면은, 일단, 1.3420 정도, 예, 그 정도까지도 이번 주, 뭐 오늘 그대로 내려올 수 있고요. 내일까지 해서 이번 주가 그렇게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1.3420, 그 라인 이하로 이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봉을 봤었을 때는 파동이 이제 크게 잡혔죠. 하락 파동이요. 계속 음봉 4개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도 적산병, 뭐, 이렇게 지금 일단 있잖아요. 봉 네. 3개가 이제,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정이나 반등이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이어가는 흐름이기 네. 때문에 계속 음봉으로 음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생각을 해야죠. 또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반등은 일단 1.36 정도까지 큰 반등을 또 한번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파동 전저점의 파동을 그 전저점 자리까지 일단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박스 구간을 거치다가 그게 길어지고 원형 바닥을 그으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내려가거나, 이건 이제 차후에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월봉을 봤었을 때도 사실상 지금 그 자리, 월봉에서는 1.3435 라인이 잡히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추가 하락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이제 예상을 하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는 이제 반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때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좀 바닥을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이제 좀 매수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네. 그때는 방향성을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 단기와 중장기죠.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의 전략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 이제 통화적으로 브리티시 파운드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통화 질문 갈까요? 자, 이어서 끝자리 네, 이오사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호주 달러와 파운드를 어제부터 매수 중인데 유로도 매수로 접근해도 될까요? 라고 이 시청자분은 좀 통화적으로 다양하게 좀 접근해 주신 것 같아서 유로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만 좀 짤막하게 빠르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유로 아까 네. 그 말씀 드렸는데 네네. 방송 안 보고 계시나 보네요. 그죠? 네네. 아까 유로는 네. 1.19 아까 네. 그 320 라인이었나요, 제가?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네. 내려왔거든요. 또 네. 220 라인까지 제가 매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려서 네. 지금 현 구간에 일단 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좀 매수 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200 뭐 210 지금 찍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 구간에서 매수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유로에 대해서 오늘 눌릴 것이다, 이후에 상승이다라고 해주시면서 그때 자리는 1.19270과 2.0 사이에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이신데 현재 2일 0달러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봅니다. 최근에 가격 변동 심한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지금 하락 전환된 이후에 70.99달러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마스터님이 관망이시고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외신 쪽 박나영 캐스터까지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를 이미 기록한 이후에 신세계 1부 때부터 마스터님이 오일은 하방 쪽으로 보셔라 라는 그런 좀 코멘트를 해주셔서 좀 유튜브로도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사실상 지금 그 오늘 지금 거래한 내역을 보면 네. 지금 오일은 지금 진입 시간이 그 방송 한 6분 전이죠. 매도 진입을 했어요. 네. 했고 그다음에 뭐 내려가면서 이제 청산을 했는데 수익을 거뒀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몇 개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다가 다시 추가로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초반에 타이밍 그때 지금 70
그때 1.50 정도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빨리 전략을 지금 유튜브에 항상 제가 목요일 날은 일찍 오시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게 그때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리고 쭉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5일을 이제 하방을 완벽하게 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이제 매도 진입을 하고 쭉 지금 내려갔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올 이제 내려갔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봤는데, 이제 오일이 좀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중간에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 수익을 이제 거두고 나서 이제 계셨다가 오일 이제 언제 매수하냐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한 오일 내려왔을 때 70.90, 80 뭐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더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내려가서 70.56을 일단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지금 오늘 무너지면 오일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 나올 때 뭐 이평선이고 뭐 그냥 밀어버리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뭐 지금 반등은 70.56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대로 밀리면서 정말 크게 내려가면 70달러도 그냥 돌파하면서 크게 그냥 내려가는 추세도 나옵니다. 70달러도 빠르게 이탈하는 예, 거죠? 그날 장에 장대 음봉을 주면서 그대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금일 위에 꼬리 주면서 그대로 크게 밀리는 구간이 이런 그 파동 구간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다시 오일이 또 계속적인 그 상승 추세를 흐름을 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더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줬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가면서 만약에 70.70 라인을 간다 이러면 오늘 저점 무너지면서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가운데를 든 거는 이 구간 때는 지금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내려간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좀 올라가면은 뭐 양봉 만들어 올라가면 71.32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가면 71.05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내려갔을 때 70.75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성이 다 존재해요. 5대5라는 얘기죠. 네. 5대5에서는 저는 거래 안 합니다. 그죠? 예. 관망해야죠. 5일 수익 거뒀는데 굳이 어려운 거 들어갈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은 반등도 이미 지금 지지선 라인에서 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튈지 모르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가 확률이 떨어지는 구간은 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네. 어려운 구간은 하지 말자.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딱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냐 아니면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냐를 좀 가려내시는 게 또 맞선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부근에서 하방을 깨고 70.50달러가 좀 깨는 그 순간까지 온다면은 더욱더 하방 쪽 열릴 수 있는 추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다면은 또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선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근에서 좀 지켜보자. 관망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네.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은 지금 그런데, 다음 주에는,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주의 전략은 뭐 지금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다음 주는 일단 이번 주는 분명히 양봉은 지켜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조정을 먼저 왔었을 때 매수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을 그려줄 거니까. 네. 이번 주 고점 부근에서 다시 밀릴지언정, 예, 만약 월요일부터 해서 먼저 약간 밀려주는 흐름 나오면은 한 번은 그래도 상승 파동 그려줄 거니까, 그거를 노리시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그런 뷰까지 미리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이 뭐 역시나 또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네. 네, 일단 뭐 다운을 하고 한 이유는요. 가장 우리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란 핵협상 문제였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나 지지난주부터 계속 핵협상 뭐 탈퇴할 거다 미국은 그거 얘기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화됐을 경우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란 핵협상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도로 이거를 파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모든 생각은 제가 한 100번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11월 중간선거.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란 핵협상 파기를 해놓고 중간선거 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파기시켜놓고 나중에 핵협상 해서 끝내려고 할 거고요. 그럼 미국이 과연 이란하고 핵협상 파기하고 전쟁이라도 할 생각이냐?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 있는데 거기서 또 전쟁 치러버리면 또 이거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 거다. 다만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약간 좀 지정학적 불안 요소를 좀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에 미사일 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예전에 직접 하고 사우디랑 모종의 관계를 통해서 뭘 하고 계속 해왔다가 이번엔 또 이스라엘 시켜서 계속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고조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확산될지 여부만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 핵협상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육자 간의 합의 사항이에요. 근데 미국이 빠졌단 말이죠. 미국이 빠졌고 나머지 그럼 5개 나라는 준수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대한 수출량만 제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란이 1일 250만 배럴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 100만에서 200만 배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도 감소하지 않고 한 50만 배럴 이하 정도만 그 석유 공급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론 베네수엘라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 공급량이 줄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우디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내용 차트 하나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베커시 원유 채굴 장비수인데 원 채굴 장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최근에 또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이제 공급량 자체가 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대두되면서 내일이죠. 내일 베커시 원유 시추공수 장비가 나오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면 내일 또 추가적으로 또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한 공급 우려는 분명히 또 다시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고 드라이빙 시즌 전에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유가를. 그냥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면 그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리려면 좀 빼야 돼요. 빼야지 치고 올 때 좀 확 치고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원유에 대한 순매수 투기적 포지션이 지금 사상 최대로 올라와 있어요. 사상 최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순매수 투기적 포지션이 좀 줄어들어야 다음번 한 번 더 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구간에서는 좀 한 타임 좀 밀려주는 게 맞다. 밀려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왔는데 달러가 올랐거든요. 달러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왔는데 같이 올라올 수 원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유가 65달러 이상 가면 달러 영향을 계속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달러 강세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면 유가는 다시 살짝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밀리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라인이 70달러 70.808.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대표님이랑 저희랑 계속 얘기 드린 게 70달러까지 올릴 거라고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올라왔어요. 그 정도. 근데 이제 70.08을 한번 깨는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방향 잡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밀려줄 거다라고 좀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전에 일단 좀 한번 눌려줄 때가 됐다라는 설명과 그리고 오늘 하루 3차례 미사일을 좀 주고받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70.08달러 밀릴 수 있을지 여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외신 쪽에도 역시나 다운 의견 주셨죠?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약간의, 하락세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3년 반 동안에 거의 뭐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그 이유는요, 시장이, 이란 제재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여러 가지, 트럼프의 결정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어서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급량의 4%를 담당하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이 미국의 제재를 막을 희망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유럽과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또 투덜거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받아들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란을 택할 상황이 지금 절대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제재였던 이 수출량 100만 배럴 제한이 아무래도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다시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필요하고 또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단기간에 지금 오일 지금 상승 이 부분은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기존 제재 180일 동안의 그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유예 기간이 끝나는 한 11월경이죠. 이때는 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내년에는 90에서 한 100불 정도 찍을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면요. 높은 레벨의 영향력이 될 것이다. 하이 레벨 지금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높은 레벨의 영향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급적인 제한 영향에 올 여름에 82.5달러를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가장 그동안에 이란의 가장 큰 이제 수입 고객이었는데 지금 이제 상하이 지금 크루드 오일 지수를 보면은 4% 정도 상승해서 70.4달러까지도 지금 찍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들은 이를 맞추기 위한 밸런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란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여전히 어렵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이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1,070배럴을 생산을 하면서 하루에 러시아가 1,100배럴 가장 이제 최고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려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EIA 전망은요. 작년 8월부터 매달 이제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국이 이제 매일 1,100만 배럴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이 공급의 영향에 적응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단기간에는 지금 공급에 대한 영향이 그 유예 기간 때문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지금까지의 랠리를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 좀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눌릴 것이다라는 외신 쪽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눌리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공통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말씀드렸고요.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서 마지막 이슈 골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마스터님 골드 앞서서도 짚어주셨고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골드에 대해서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해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에 있어서도 유튜브에 먼저 또 전달해 주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초반보다는 좀 더 밀렸는데 초반에 아마 1321 라인이었는데 매수 사인 드리는 게 근데 지금 1319.2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밀렸는데 중요한 건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인 뭐 뷰보다는 일단은 뭐 중장기 뷰를 지금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오늘은 일단은 크게 상승을 미리 먼저 준 상황이었어요. 준 상황이고 거기서 좀 약간 밀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일단 조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달러 가격이 이제 좀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골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가 달러 조정 구간에 달러 인덱스 조정 구간 들어갔었을 때 일단 상승을 좀 줄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안전자산으로서도 지수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번 달에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럼 또 상대적으로 골드도 일단은 반대적으로 일단은 수혜를 입으면서 좀 더 상승 구간을 또 주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주봉하고 이제 월봉을 봤었을 때도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 지금 그 전주죠. 전주의 저점을 부근에서 그대로 일단은 지지해주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내일이 남았지만 그래도 여기 지지가 깨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지금 확실하게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의 상승 구간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좀 상승을 이제 일단은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월봉이 조금 좀 약간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월봉을 봤었을 때 좀 크게 보면 보이네요. 자, 월봉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지금 예전에 제가 5달 신세계에서 계속 방송했었을 때 골드의 상단과 아주 큰 박스장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예측을 했었을 때 다시 내려왔었을 때도 1350선과 그 다음에 올라가서 70선 그 사이는 간다고 말씀 또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미끄러졌었죠. 또 미끄러졌어요. 그죠? 전달에. 네. 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1370선에서 주구장창 들어 올리기만 하면 여기서 계속 저항대에서 밀렸거든요. 그 밑에에서도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1250선 라인도 봤었지만 지금 이 중간 부분 그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이대로 그대로 이 지지를 지금 현 구간대에서 해주면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달이 되겠죠. 6월 달도 그대로 들어 올리는 흐름은 한번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라인이니까 다음 주 라인은 지금 일단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라인 1325 1차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면은 1330선 라인까지 다음 주 일단 충분히 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게 봤었을 때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다음 달 정도에 1335 라인, 더 크게 온다면 1350 라인도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은 상승을 본다. 그 결론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눌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도 굉장히 적절한 매수 일단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리어 오늘 지금 현재 더 눌려준 게 도리어 더 안정적으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일도 반짝 들어 올렸다 1322 그 정도 찍고 다시 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도 내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사실상 그렇게 큰 수익은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매수로 들고 가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 좀 밀려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끌고 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장기적으로는 1325달러, 그리고 그 상방 쪽으로는 1330달러에 대한 상승도 다시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김종철 해설위원님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골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달러를 보시면 아실 텐데 달러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죠. 반등하고 있는데 골드의 하락폭 또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골드가 상승 탄력은 좀 그동안 모아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1314달러 라인, 이 라인을 현재 지키는 모습을 계속 며칠 동안 보여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한번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134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주저할증 이유나 그런 이유 때문에 오르고 내려왔다기보다는 달러화 영향이다. 분명히 달러 영향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가 이제 꺾인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달러가 오늘 좀 꺾였다가 지금 살짝 다시 반등하고 있네요. 반등하고 있지만 골드의 상승폭이 반납하는 폭은 그래도 달러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골드의 상승 에너지가 많이 모아지고는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유심히 또 봐야 될 거 뭐냐면 골드 자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달러의 큰 방향이죠. 큰 방향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큰 방향의 흐름은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저는 이제 이번 강세는 조금 한동안 간다고 봅니다. 한동안 간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 한번 꺾였다가 다시 재차 한번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6월에 금리 인상분을 현재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하게 되면 달러는 다시 또 밀릴 거거든요. 다시 또 밀릴 거기 때문에 골드의 흐름도 그와 비슷한 게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골드도 중간에 상승 한번 해줄 것이고 다시 달러가 이제 한번 재차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골드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달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6월 금리 인상이 확정된 뒤로 그 이슈가 다 소멸하게 되면 다시 골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중장기적 포지션까지 좀 얘기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남규 캐스터의 골드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골드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지금 이제 지정학적 영향, 또 달러 영향으로 지금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 달러가 이제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또 한 가지 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약간의 분쟁 상황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은 높아졌다라고 또 다시 분석을 하고 있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가격에 대한 진단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로이터의 그 테크니컬 전문가가 지금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2에서 1317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범위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이 2주 만에 또 오셔서 정말 열정 넘치는 2시간이어서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의견까지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님 짤막하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많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생각나는 말은 별로 없는데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목요일 날 항상 책임지는 그런 마스터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목요일에 앞으로 출장 금지다라는 말씀 애청자분께서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전략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